이슈 토론 EJ 함께합니다. 같이 하시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이현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현택입니다. 네, 이세훈 국민의힘 순천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탄핵 정국 얘기에 앞서서 우리 이현택 부대변인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에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상금 부대변인 공모를 진행했고요. 네, 거기서 1차 서류 그리고 2차 면접과 브리핑과 논평 실기를 통해서 이것도 시험 봐서 되는군요. 그래서 6명이 뽑혔고요. 예. 그 중에 5명은 수도권이고요. 예. 저만 유일하게 지방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냥 웃을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탄핵 시국이라서 네. 또 어깨가 많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서울도 이제 자주 올라갔다 오셔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방송에는 지장 없게. 네, 지역이 먼저니까요. 예, 예. 우리가 3주 만에 뵈어 지난번에 방송 끝나고 그날 저녁에 계엄이 선포되고 지금 탄핵 정국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본사에서 특집 방송이 계속 있어서 우리가 2주간 쉬었는데 두 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각각 좀 서로 좀 다른 느낌으로 보내셨을 것 같은데 뭐 이세훈 의원님 좀 힘든 시절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저희 뭐 행감이랑 저희 네. 본회의가 이제 같이 있었던 상황이어가지고 네. 저는 그때 사실 밤에 동료 의원이랑 같이 공부하다가 네, 행감 준비하다가 네, 너무 놀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밤새 TV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우선 이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큰 충격과 실망 드린 점에 대해서 저희 순천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예. 저희 당에서 국민이 상처받고 또 우리 당을 불신하게 된 거에 대해서 좀 당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라도 좀 순천시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세훈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토론이 조금 부드럽게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예. 우리 이현택 부회장, 부대변인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서울과 우리 순천, 광양 이 등지를 좀 돌아다니면서 우리 탄핵 집회 시위를 함께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일요일날 이틀 전에 또 해령면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그 권양혁 국회의원님과 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그래도 지역 사안들을 좀 보셨군요. 그렇습니다. 뭐 워낙 온갖 언론에서 이 얘기만 하느라 저는 좀 다른 얘기도 할까 했는데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탄핵 정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해법들이 있을까 우리끼리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계엄 끝났고 처리됐어요. 네, 탄핵안 처리된 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현택 부대변인부터. 예. 이것은 그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고요. 또 네. 국민적 공분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 이제 씨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네. 이분께서 이제 장난으로 계엄령을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나라와 온 국민들이 이를 통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이 한 교수님을 따르면 어떤 그 언론 보도에서 이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유무형의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 손실이 최대 900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셨는데 이 엄청난 이 손해를 국민들이 다 같이 짐을 지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에 굉장한 걱정과 우려를 가집니다. 네. 우리 이세훈 의원은 뭐 탄핵 네. 어떻게 보셨어요? 탄핵은 국민에게 큰 상처이고 나라의 큰 위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8년 전에 이제 탄핵이 됐었는데 다시 또 탄핵이 될 거라고 솔직히 이제 자당 의원으로서 이제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 또 탄핵이 또 우리 당이 배출한 또 대통령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속상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 당이 사실 이제 새로운 인물이 이제 없잖아요. 다 네. 나가고 네.
그래서 사실 8년 전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긴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민주당이 그간 22번의 탄핵을 신의를 했었어요. 네. 뭐 그리고 국회 뭐 특활비, 특정 업무 경비 200억, 그리고 25년도 국회의원 연봉은 1억 6천으로 인상된 예산은 통과를 시켰는데 아이 돌봄 지원 예산 384억 원, R&D 예산 1,000억 원, 그리고 뭐 재해 대책, 일종 감액 등 예산을 정쟁으로 뭐 수단으로 쓰며 정부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발목을 잡은 것은 맞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거일 수 있다라고도 해석하시는 분이 있지만 하지만 계엄이라는 것은 그 야당의 경고성으로 쓸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근거가 사실 헌법에도 없고 계엄법에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음. 대통령께서의 비상계엄 발동은 목적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뭐 수긍을 하시는 거죠. 예, 네. 예.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 8년 전에 탄핵 얘기하셨지만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그 받았잖아요, 서류. 네.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안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현택 부대변인. 네. 이게 방송에서 해도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건데 참 구질구질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탄핵 서류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출석하는 것도 거부를 했거든요. 네. 이게 그 윤석열 씨께서 그 대변인 아니죠 그 변호인단을 통해서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전혀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그 큰 착각을 하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통령은 왕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행정부의 수반이고 삼권 분립의 하나의 축인데 지금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인데 네. 이 헌재를 무시하는 일은 이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네. 이세훈 의원님. 이제 저도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이제 변호사 그 선임 때문에 그런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내란죄 관련된 것도 좀 준비해야 되고 그 혐의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탄핵 심판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변호사 선임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도 이제 언론에서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뭐 국민들 입장에서나 뭐 야당 입장에서는 뭐 핑계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득 예. 이해되진 않죠. 예, 이해되진 않는데 근데 사실은 대통령께서 사실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네. 예, 그런데 사실 지연이 되면 이득이 없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도 그리고 이게 그 뭐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념 주문을 보면은 소송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응했느냐도 되게 중요한 사실 결정하는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뭐 있다라고 뭐 해석을 할 수밖에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뭐 지연이 돼서 뭐 변론을 잘하든 그거에 대한 어떠한 뭐 늦게 해서 문제가 생기든 그건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탄핵 처리된 거, 그다음에 탄핵 서류를 받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두 분도 좀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고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도 비슷한 의견일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오늘 논의해야 될 것들은 그러면 그 후에 국가는 운영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국정은 더 경색되고 지금 민주당은 저기 특검법 2개 그것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더 해결이나 봉합 물론 뭐 봉합으로 못 가는 게 윤 대통령의 책임도 있지만 네. 정치권에서도 나름의 어떤 봉합을 위하거나 뭔가 문제 해결 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더 극과 극으로 치닫으면서 경색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이현택 부대변인부터. 예. 그러니까 한독수 권한대행에 관련해 가지고는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내란에 동조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국정 운영을
해도 될 것인가, 그만큼의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의심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도 탄핵해야 맞겠죠. 근데 다만 국정 운영을 위해서 탄핵하지 않고 이제 권한 대행으로 존중을 해주고 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곧 5시 30분이 되면은 네. 지금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을 제출을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27일 날 지금 아마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권한대행으로 존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법에 대해서 지체 없이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원래 받았어야 했어요. 네. 그러지 않고 있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도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윤석열 씨가 했던 방향대로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것처럼 진행해 버리면 민주당에서도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도 탄핵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저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세훈 의원부터 네. 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듣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민주당은 계속 탄핵을 지금 이제 24번째 네. 예, 하면 그냥 탄핵당으로 인식이 될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다수 정당으로 사실 권력을 쥐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런 거를 꼭 탄핵으로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의회에서 저 혼자잖아요. 네. 21명 중에 국민의힘 혼자지만 그 다수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저를 정말로 견제할 때는 정말 견제를 하거든요. 네. 하지만 소통할 때는 시민을 위해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되고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되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안건들이 나오고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해결이 되는데 네. 이게 약간 그냥 내 말 안 들으면 탄핵해 이러한 이미지로 밖에 저는 솔직히 민주당은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속상하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화가 나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뭐 여러 국민분들께서 표현은 하시지만 다른 방법을 좀 찾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1월 1일까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게 아까 이현택 부대변인이 뭐라 했냐면 권한대행이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탄핵한다라는 건데 사실 권한대행의 법적 권한은 거부권의 행사 권한은 1월 1일까지고 근데 네. 거기까지도 안 기다려주고 오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한대행이 꼭 민주당의 뜻 근데 민주당은 그걸 국민의 뜻이라고는 얘기하고 대다수 국민의 뜻인 것도 맞긴 하겠지만 어차피 카운터 파트너가 있다면 카운터 파트너의 어떤 사고나 그 사람들의 진행 과정도 어느 정도 법적 권한 내에서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오늘 한덕수도 두 특검법에 관해서 여야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봐라. 근데 민주당은 의논할 거 없고 빨리 철회해줘라. 네. 안 하면 탄핵이다. 이렇게 가잖아요. 너무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 해가서 협의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의 안 되는 거는 다 국민의힘만의 잘못이냐 민주당이 너무 강하게 물어붙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구분을 해서 팩트를 짚어야 될 게 뭐냐면은 예. 이 상설특검 요구 안 하고 예.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는 예. 국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15일 이내에 예.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12월 10일 날 이거를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15일이면 12월 25일까지거든요. 예. 근데 지금 1월 1일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러면? 그거는 헌재 재판관 관련된 예.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빨간 날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쉰단 말입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까지 그거를 지체 없이 진행을 했어야 돼요. 네. 근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내일로 넘어가게 되면 15일 기한을 넘기는 거고 네. 그러면 이거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결국
오늘까지 안 하겠다는 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거부권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부권도 없는 네, 거고 그냥 무조건 지체 없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세영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좀 극단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만약에 이제 한덕수 총리 만약에 탄핵되면은 그 다음 순번이 경제부총리. 예. 예.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탄핵할 거고 또 탄핵할 거고 이제 어떻게 국정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 이현택 부대변인 이야기도 이해는 돼요. 네. 뭐 어차피 여기까지 철회해야 되고 그게 당신의 권한 대행의 의무인데 안 하니까 탄핵하겠다. 근데 방금 이세훈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가 다시 권한 대행돼서 이 사람한테 다시 권한을 가면 또 시간이 어느 정도 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지체되는 거잖아요. 이걸 탄핵한다고 해서 그 특검법 2개가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탄핵이 이것의 진행 속도를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취임한 지가 또 10일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여준 모습들이 지금 그 내란 사태 이 계엄을 비롯한 계엄에서 발족된 이 내란 사태가 하루빨리 신속하게 정리가 되어야 국정 안정이 될 텐데 네. 지금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윤석열 씨 2 그 다음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민주당이 국민적 공분을 네. 대신 해결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건 제 생각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저는 국민의힘이나 뭐 국무위원들이나 뭐 그렇게 이 특검법을 처리하는데 부담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결별해야 돼야 된다는 걸 느끼는 거고 김건희 특검법을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는데 네. 내란 특검법이 문제인 거죠. 내란 특검법이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면 당시 국무회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내란 동조자가 되고 또 그 당시에 국회에 오지 않았던 국힘 네. 그 계엄 해제 요구할 때 오지 않았던 투표하지 않았던 국힘 의원들도 내란 동조죄 해가지고 줄줄이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얘기를 좀 그 내용 특검법 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이미 지금 계엄 당시에 국무위원들도 네. 그조차도 그때 국무회의가 없었다면서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책임 회피하면서 빠져나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내란죄에 대해서 85명이 반대한 거에 대해서 이것도 말도 안 된다고 이미 보고 계세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의도 정치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어떤 뭐 특별한 다른 세상에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적인 의혹과 공분을 빨리 해결해주고 국정 안정화를 빨리 시키는 것이 아주 적절하고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께서는 국무요원들에게 신뢰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사전에 계엄 계획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또 국무회의에서 그때 이제 뭐 국무회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 의사 또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잖아요. 하지만 그 45년 만에 일어난 비상 계엄을 단 20분 만에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좀 정신이 있었겠느냐라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계엄이 이렇게 그때 발동이 이렇게 선포가 됐을 때 솔직히 얘기하면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저도 막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면서 1시간, 2시간이 지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이걸 막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촉박했죠. 급작스러운 거였다. 예, 급작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됐건 뭐 비상기업 사태가 뭐 수사가 본격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뭐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렇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국정이 안정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도 똑같은 이현택 부대변인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국정 안정을 놓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내가 볼 때 국민의힘 저기 한덕수 대행은
현 상태의 국정 안정을 좀 도모하고 너무 막 탄핵하고 막 이렇게 해서 급하게 가지 말고 현재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하면서 국정 안정을 좀 하자라는 쪽인 것 같고 네. 지금 민주당 쪽 그다음에 이현택 부대변인 한쪽은 이미 이거는 국민적 공분을 샀고 했으니까 이건 빨리 정리를 하고 다른 걸 빨리 세워서 국정 안정을 하자. 그러니까 국정 안정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제 의견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 생각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그 나라를 운영하는 지금 이제 최고 권력자가 됐죠. 예. 그 사람으로서 국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그 방향이 네. 윤석열 씨가 했던 그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그 상정한 그 민생법안 거부권 바로 했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이번 그 특검법도 의결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본인의 정파에서 나온 어떤 그 논리대로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비판하고 싶은 지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세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사실은 여야가 네. 소통이 안 되고 협력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한덕수 이제 뭐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 뭐 권한 대행부터라도 뭐 네. 부터라기보다도 좀 말하기 좀 그러지만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한 문제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민주당의 특히 독단적인 어떠한 이제 의견이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야 협의체가 뭐 합의안이 뭐 나온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방금 네. 국정안정협의체도 네. 사실은 민주당이 주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하자. 그러니까 국정 안정을 하자는 것에서는 둘 다 동의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국정 안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시각이 다른 것 같은데 네. 근데 국정 안정 협의체를 하려면 그 모여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 자체가 안 되고 국정 안정 협의체도 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가다가는 뭐 출범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예. 구성을 하는 지금 그 내용에도 조금 막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양 대표를 빼고 원내대표끼리 하자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웃긴 부분이고요. 그리고 회의를 하게 되면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양쪽에 이제 한쪽 말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그 막 독재를 하고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게 프레임이라고 보는데요. 의회는 의회대로 입법권을 최대한 행사하는 거고요. 네. 대통령 혹은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최대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다만 대통령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국회와 전혀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내려놓고 빨리 좀 속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할 말씀 있어요, 이생. 예. 사실은 저는 오늘 많은 말을 하기가 네, 너무 그렇지. 죄송스러워서 또 사실은 공감되는 부분도 일부 있기도 하거든요. 뭐 네. 저희 당 지금 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이 우리 이제 이번 달 마지막 방송 같은데 뭐 한 해 각자 살아왔던 것도 정리 좀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뭐 올 한 해 이제 지켜주셨던 청취자들께 한마디씩 하고 오늘 순서 마치죠. 뭐 더 얘기해도 우리끼리 해서 답은 안 나올 것 같고 어느 정도 서로 양쪽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누가 먼저 할까요? 아니 그 이현택 네. 부대변인 되신 걸로 해서 한 30초만, 한 20초만 짧게. 네. 지금 매일같이 그리고 주말에 국민들께서 추위에 덜덜 떨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계시거든요. 이거는 정말 대의민주주의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또 나라를 운영하는 그 우리 정치권에서는 절대 이렇게 계속 지속된 이 행동들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히 국정이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세훈.
짧게. 저는 좀 혼탁한 저희 당을 보고 있지 않은 솔직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제 정치는 참 혼자 잘해서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제 좋았다고 오늘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당이 좀 국민들의 마음이 좀 들 수 있게끔 하나로 마음을 모아줬으면 하고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또 순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택, 이세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BS 안녕하세요.